화려한 집안 배경도 막대한 부도 없었지만 가장 큰 무기가 있었죠. 장성하자 체구가 크고 용모가 뛰어났으며 뜻이 크고 기계가 있어 평범하지 않았다. 이러한 견훤은 언젠간 고향을 떠나서 장차 더 큰 일을 해내야겠다라는 그 야망을 키워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꿈을 키우던 견훤이 고향을 떠난 건 10대 후반이었어요. 청년 견훤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경상북도 상주를 떠나서 신라의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견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주 먼 곳으로 파견이 되는데 그곳이 어디다? 전라도. 네, 맞습니다. 전라남도 해안까지요. 견훤이 훗날 나라를 세울 전라도 지역과 처음 연이 닿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체구와 치솟는 열정으로 이 무장한 견훤은요, 신라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재물을 빼앗는 해적들을 무서운 기세로 소탕을 합니다. 견훤은 이 노고를 인정받아서 한 부대를 통솔하는 비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지금의 부대장급 직책입니다. 이런 견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요, 신라는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진 상태였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돼 가죠. 정권을 훔쳐 제 마음대로 하니 기강이 문란해졌다. 그에 더하여 기근으로 백성들이 떠돌아다니고 떼도둑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혼란스러운 상황. 그렇죠. 네. 당시 신라는 왕권이 약해지면서요, 정권을 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고요. 지배층은 이렇게 사치와 이 향락에 빠져가지고 자기들 배를 불리는 데만 급급했죠. 그렇게 견훤은요, 무진주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권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900년, 34살의 나이가 된 견훤은요, 드디어 꿈꿔왔던 순간을 눈앞에 마주하죠. 마침내 견훤이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고 후백제를 건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견훤의 행보에 급제동이 걸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순식간에 이 중요한 나주를 빼앗기고 말아요. 뭐야? 후고구려. 이 견훤의 후백제는요, 후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지금 끼어있는 형세가 되어버렸고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샌드위치가 됐네. 맞습니다. 이 사건으로 견훤은요, 왕건의 존재를 강렬하게 인식하게 됐고요, 그렇게 두 사람의 질긴 인연과 세기의 라이벌전이 드디어 막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는 877년, 왕건은요, 지금의 개성인 송악 지역의 호족 왕융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왕건은 해상무역을 했던 집안 대대로 서해를 오가며 한반도의 여러 해안 지역과 교류하면서 네트워크를 쌓아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견훤이 평민 출신으로 태어나 정말 자수성가한 케이스라면 왕건은 태생부터 풀소유, 재벌가 출신인 거예요. 부유한. 네. 896년 20살이 된 왕건 앞에 왕건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궁예? 궁예. 궁예는 승려 출신 호족이었는데요, 막강한 군사력으로 강원도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던 중에 왕건이 있던 한반도 서쪽 송악 지역으로 진출해 왔습니다. 궁예의 세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한반도 서쪽 쪽의 호족들이 줄줄이 궁예 밑으로 들어가요. 송악의 대호족이었던 왕건의 아버지 또한 궁예에게 귀부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귀부라고 하는 건요, 스스로 가서 복종한다는 뜻이거든요. 왕건은요, 바로 이 궁예 밑에서 자신의 능력을 가감없이 펼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어떻게 백제 가운데 고려의 깃발을 꽂는단 말인가? 서남에 이옵니다. 금성포구 말이옵니다. 견훤왕은 나주. 지금 내륙으로 뻗어나갈 생각뿐 백제로서는 그 후방에 속해 있는 금성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있사옵니다. 그 허를 찌르고 들어가 우리의 성을 쌓자는 것이옵니다.
아까 견훤한테 네. 엄청난 충격을 줬던 사건이 뭐였어요? 나주 점령했잖아요. 그 작품이 누구 작품이에요? 왕건. 맞습니다. 견훤의 허를 찌른 나주 상륙 작전은 바로 왕건의 계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918년 어느 늦은 밤 왕건의 처소에 한 무리가 은밀히 찾아옵니다. 근데 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들은 왕건을 믿고 따르던 부하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대뜸 무릎을 꿇더니 왕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임금의 폭정으로 온 백성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왕을 몰아내고 시중께서 왕위에 올라야 합니다. 이게 참다 못한 신하들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 겁니다. 자, 이때 왕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왕건의 그 충심이라면 거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좋은 계책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왕건은요. 오히려. 어찌 신하가 군주를 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이 간곡한 청이 이어지니까 결국 왕건은 포악한 군주 궁예를 끌어내리기로 결심하죠. 왕건은 신하와 백성들의 지지에 힘입어 궁예를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왕건은 42살 나이에 왕좌에 올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죠. 918년 6월 바로 고려가 건국되는 순간이었습니다. 927년 9월 왕건에게 급하게 서신이 하나 날아듭니다. 발신자 신라의 경혜왕. 견훤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우호 관계였던 왕건에게 경혜왕이 SOS 친 거예요. 자, 왕건은 이번에도요 신라에 무려 1만 명의 지원군을 보냅니다. 엄청난데? 그런데요 이게 후백제군의 공격을 막기는 좀 역부족이었어요. 왕건이 공산 전투에서 뼈아픈 참패를 당하고 2년이 흐른 929년 12월 왕건에게는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죠. 견훤이 바로 이곳을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 안동 지역인 고창, 이렇게 고려와 신라를 연결하는 거점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건, 이번에야말로 라이벌 견훤의 숨통을 끊고 한반도를 차지하겠다는 각오로 약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드디어 고창으로 또 출격합니다. 왕건의 리벤지.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이 또다시 승패를 겨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예사롭지 않은 무리가 전장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왕건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무리의 실체, 고창 지역 호족들이었어요. 고창 지역 호족들은 고려나 후백제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정세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음을 돌려서 왕건의 편에 서기로 했던 겁니다. 왕건의 어떤 정책? 친신라 정책이 정말 빛을 발하는구나. 그렇죠. 예. 박빙의 상황에서 호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승기를 점점 가져오기 시작한 왕건. 자, 고창 전투의 결과는 어땠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더불어 싸우다가 저녁이 되자 견훤이 패하여 달아났으며 죽은 자가 8천여인이었다. 결과는 고려 왕건의 대승이었습니다. 리벤지의 성공. 그 당시 견훤의 나이가 69세. 천년 전 69세면 어휴. 벼랑 끝에 선 견훤은 무너져가는 국군을 일으키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당시 견훤에게는 아들이 10명 있었어요. 이럴 때 보통 어떤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까요? 장남. 상자. 자, 견훤이 어떤 아들을 후계자로 선택했는지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아들 금강은 몸이 크고 지략이 많았다. 견훤이 특별히 그를 총애하여 그에게 왕위를 전해주려고 하였다.
첫째가 아니네요. 넷째. 그런데 935년 3월 이 견훤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신검이가 아니냐? 군무와 국정이 혼미하여 설마. 소자가 폐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사옵니다. 뭐라? 아이고야. 역적인 무리들을 응징하고자 혁명을 결행하였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제 이곳을 권력 앞에서. 떠나셔야겠사옵니다. 와. 아니 왕이 왜 쫓겨나? 진짜 후백제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를 저렇게 쫓아내는 아들을 지금까지는 처음 봤는데요. 견훤이 넷째 아들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왕위를 탐했던 견훤의 맏아들 신검이 견훤이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동생 금강을 무참히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견훤을 끌어내리고 본인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이 아들이 이 천륜을 저버리고 반란을 일으켰다. 견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뒤통수는 좀 심한 것 같긴 합니다. 그것도 왕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견훤은 전북 김제에 위치한 금산사라는 절에 유폐됐고요. 아이고. 30명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감시를 받게 됩니다. 살아있는 게 더 슬프지 않았을까요? 죽은 거랑 다름없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본인 명예가 있는데. 자, 견훤이 절에 갇힌 지 어느덧 3개월. 맏아들 신검에 대한 그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견훤은 이대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견훤은 자신을 감시하던 군사들에게 몰래 준비한 그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틈을 타 다급하게 금산사를 탈출하는데 성공하죠. 대단하시다. 그죠? 연세가 그렇게 있으면 그냥 절에서 그냥 내려놓을 법도 한데. 그죠? 견훤은 이때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죠. 여기서 문제. 자, 금산사에서 탈출한 견훤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들한테 가야죠. 네? 아들한테. 아들한테 간다. 해야죠. 씨, 오다. 정답. 정답. 왕건에게 간다. 내가 키운 후백제잖아요. 근데 그 후백제를 어쨌든 빼앗겼고 신검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을 것 같아서 왕건에게 가서 나를 받아들여줘라. 너무 인생의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날 받아줄까요? 지현 씨, 정답. 예. 왕건에게 가서 항복해요. 와, 왕건에게 가서 항복을 한다는 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싸웠던 적장에게. 견훤 입장에서는 신라를 선택할 수도 없죠. 그동안 반신라 정책을 취했고 이미 무너져가는 신라였고, 그리고 평생을 라이벌로 지냈지만 69세 노인이 투항을 했는데 왕건이 나를 죽여? 그거는 왕건에게 욕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고려에 가는 것이 안전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 왕건의 포용력을 좀 믿었군요. 한반도 통일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약 32년간 경쟁해온 후삼국 최대의 라이벌들이 최고의 파트너, 동지로 변신한 겁니다. 자,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됐네요. 아들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대로 손쉽게 왕건이 한반도의 주인이 될까요? 아직 왕건에게는 후삼국 통일을 위해 넘어야 하는 산이 있었죠. 견훤은 투항해 왔지만 견훤의 아들 신검이 후백제를 이끌고 있었고 신라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훤과 왕건이 손을 맞잡은 뒤 두 사람 앞에는 놀랍고도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해요. 뭐지? 견훤이 투항한 해 11월 말, 와우! 뭐예요? 왕건에게
어마어마한 행운이 찾아온 겁니다. 당시 신라의 제56대 왕 경순왕도 직접 고려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경순왕은 왕건에게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이야, 와, 왕이 직접이요. 와. 야, 왕건이 참 대단하네요. 그렇죠. 신라의 경순왕도 왕건에게 귀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러지? 결과적으로는 신라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머지 백성을 이끌고 왕건한테 귀의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935년 12월 천년 왕조의 명맥을 이어온 신라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936년 한반도 통일의 마지막 관문, 마침내 왕건은 후백제마저 무너뜨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을 내린 건 강력하게 후백제 공격을 주장한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견훤. 그 사람은 바로 후백제를 세운 장본인 견훤. 백제를 만든 내가 백제로 한반도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백제를 치라고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정말 이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네요. 이건 자신이 일군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리겠다라고 한 건 다름없는 거죠. 왕건은 견훤의 뜻대로 후백제를 침공하기로 하고 병력을 출동시킵니다. 이때 왕건이 동원한 군사는 무려 약 10만 명. 가장 맨 앞 선봉장에 선 인물 설마. 바로 견훤입니다. 그리고 선봉에 선 아버지 견훤과 아들 신검 두 부자가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 너무 슬프다. 그런데 이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주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지? 신금도 항복하는 건가? 후백제 장군들이 갑자기 툭툭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버리고 들고 있던 창까지 냅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야, 견훤을 보고. 마주본 고려의 군사들 사이에서 그 옛 군주 견훤을 본 거예요. 비록 적진에 서 있지만 후백제 장군들은 자신들이 모시던 주군이자 후백제를 건국한 왕에게 차마 칼을 겨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견훤의 말 앞으로 와서 항복을 선언했던 거예요. 그럼 교수님, 견훤은 이런 상황까지 다 예측을 했을까요? 네, 아마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전장에 참여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견훤은 고려로 가서 보니까 왕건이 어떤 인물인지 또 고려의 군사력이 어떤 인물인지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세운 후백제가 큰 희생 없이 패배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아마 그 전장에서 후백제 장군들이 항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장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이걸 다 생각하고 한 거군요. 제 장군이에요, 멋진 장군. 고려와 후백제의 운명을 건 최후의 승부는 결국 신검이 투항하면서 왕건과 견훤이 이끈 고려군의 일방적 승리로 끝이 납니다. 936년 왕건은 마침내 그토록 꿈에 그리던 한반도 통일이라는 대업을 완수하죠. 한반도 주인의 자리를 두고 펼쳐진 왕좌의 게임, 그 최종 승자는 왕건이었습니다. 왕건과 견훤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갔지만 서로 다른 방식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왕건과 견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리더의 위치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을 지향하면 좋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